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3월 2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원래 어저께 26일 월요일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뉴스를 못 읽었죠. 어제는 나름대로 저한테 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냐? 어제 특강을 했어요. 파리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재개발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사항들 뭐 바뀐 거 있느냐, 이런 주제로 좀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곳이어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 특강을 하느라 어제 좀 하루 종일 온종일 그 업무에 매달렸더니 저녁에 했고요. 잘 했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느라 뉴스를 못 읽었습니다. 대신 오늘 좀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방 미분양 늘자 곳곳에서 선임대 후분양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게 또 이제 다시 등장하네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아파트들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자 건설사들이 바로 분양을 하는 대신에 우선 임대로 내놓은 뒤 추후 분양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0년 전후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전세형 분양 애프터 리빙이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들이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되니까 일단 입주할 때 가서 어떻게든 아파트 채워 넣어야 되니까 매매 대금으로 돈을 받지는 못하고 이제 일단 임대를 먼저 놓고 임대도 와서 보증금 받는 형태로 해서 먼저 일단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죠.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었어요. 한동안 이제 이런 일이 없어지고 나면 까먹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형 분양이라 그래서 임대인 줄 알았는데 환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인 줄 알고 세입자는 매매 대금 중에 일부만 내고 샀다가 나중에 이제 그 환매권을 행사해가지고 건설회사에다가 다시 팔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환매권을 유보하는 형태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전세형 분양이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2년 살아보고서 이 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다시 건설회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업 시행자죠. 시행사한테 환매를 하려고 했더니 시행사가 망해가지고 환매도 못하고 막 이렇게 길거리 나왔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되는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일종의 사기도 있었고, 또는 대출을 낀 상태에서 후순위로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신뢰가 있는 회사가 보유한 물량인 것처럼 해서 실제로 뭐 임대계약 체결할 때는 이제 그렇게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출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후순위로 전세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세입자가 전세 들어갔는데 설마 이런 큰 회사가 망하겠어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전세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소유권을 나중에 다른 뭐 좀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넘겨가지고 일부러 부실을 만들어서 폭파시켜서 경매 넘어가게끔 해가지고 전세 들어갔던 사람들이 길거리 나앉게 되는 경우도 생겼고, 막 아무튼 이런 그 내용은 그거예요. 선임대 후분양 제도가에 따라서 일단 건설회사들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살아보고 나서 결정하세요라고 하는 방식을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일단 이제 물건을 그런 식으로 해서 털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꼼수들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재현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 기사에서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라기보다는 지방 미분양이 늘면서 일단 먼저 임대하는 형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살아보고 결정하라라는 식의 어떤 옵션들을 통해서 분양들을 하는 형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정도에서 얘기하지만 잘 알아보고 해야지.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으니까 좀 주의하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서울 안에 굉장히 지금 비싼 유망한
뭐 강남권, 소위 말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마저도 이 애프터 리빙을 했었어요. 예. 분양이 안 돼서 2년 전세로 살아보시고 2년 뒤에 분양 받으실지 말지 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행사들을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올라버려가지고 그때 전세 살고 나가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왜 그거 그때 분양 안 했을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좀 억울하신 분들 계시긴 할 텐데,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세운상가 인쇄골목 장인, 청년, 기술 신터전으로 부활한다. 서울시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삼풍부터 진양상가까지 구간을 착수한다. 그래서 세운상가군의 7개 건물을 1km 보행교, 보행데크로 연결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사 보면 되게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 작년에 다시세운 프로젝트라 그래서 1단계 구역 준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운상가 부분들 연결해서 오픈할 때 그때 다 보도자료 그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내용의 얘기는 뭐냐면 2단계 구역에 이제 착수해서 2단계 구역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원래 이 내용 자체는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보행으로 해서 이 세운상가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세운상가부터 출발해서 쭉 보행데크를 이용해가지고 남산 있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게끔 이런 보행동선을 만들겠다.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런 상가 건물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런 보행데크를 연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설계한 이런 일단 구상한 부분은 보행자들이 많이 늘어, 상가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들의 보행 동선에 따라서 상권이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상가들은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어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다시 세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눈길로 물론 여전히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니까요.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종의 어떤 관광지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 길을 보행데크 등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지금 요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2단계 사업 구간 2020년 4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세운상가부터 대림상가까지는 연결이 됐고, 앞으로 이제 이어서 삼풍상가부터 밑에 진양상가까지 이 부분이 연결이 되면 이제 좀 더 보행자 동선이 길어지고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주변은 이것만 이 부분만 딱 따로 떼내서 생각하면 별게 없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 뉴스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들 같은 경우도 사업 가는 데들 같은 경우는 노후한 공장들이나 건물들 철거하고 상가들 철거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해서 새로 건물들 짓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 그러니까 철거 중심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는 구역도 있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어느 정도 살려서 도시 재생하는 구역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이 도심지 또한 다시 태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해 봅니다. 렌트홈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 지금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라고 하죠. 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받거나 하려면 4월 1일부터는 장기 임대주택 8년 이상에 등록해야 되고, 그래야 혜택들 받을 수 있고, 3월 말까지는 단기 임대주택 4년 5년짜리도 아직까지는 등록하면 혜택이 있다. 자꾸 이제 주택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키려고 유도를 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왜 한다 그랬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연 5% 이내로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급등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임대사업자들이 막아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한 것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라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뭐 과세를 투명화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는 뭘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민간 임대시장 부분의 통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할 수 있겠지 정도만 생각했는데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렌트홈이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를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달 2일이니까 4월 2일이죠. 4월 1일에 인터넷으로 임대주택 검색 등록 시스템. 임대주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연 5% 이내에 천천히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규제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주택 사업 등록한 사람들의 임대 물건만 따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4월 1일에 오픈한대요. 그래서 이 렌트홈이라고 해서 딱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임대 등록 시스템 오픈 준비 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오픈은 안 했고요. 예, 다음 달에 오픈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세입자가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주택 유형 아파트냐 아니면 뭐 다세대 단독주택이냐 유형이냐에 따라서 또는 전세냐 월세 임대 유형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면적이 뭐 59제곱미터냐 84제곱미터냐 아니면 뭐 40제곱미터냐 등등 이런 전용 면적 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 등록한 사람의 주택을 뭐 지도상에서 찾을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뭐 처음 오픈하면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민간 부동산 정보 서비스들 뭐 많이 있죠.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이나 아니면 뭐 호갱노노라든가 이런 어떤 민간에서 많은 돈을 투여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런 서비스는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고 할 테니까 시도 자체부터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굉장히 도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픈하게 되면 활용해 보시라. 인터넷에서 렌트홈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고요. 주소도 www.renthome.go.kr renthome.go.kr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서 정보를 찾으시면 되겠다. 네, 그러겠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나온 뉴스인데 아연 2 재건축 진통 강제 철거 임박 뭐 이래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연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이번에 이제 분양하는 염리 3구역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마포구 아연 뉴타운은 마포구에 있는 뉴타운이죠. 굉장히 좋은 뉴타운입니다. 도심권의 뉴타운이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뉴타운입니다. 물론 구역 중에서 해제된 구역이 한 두 군데 있지만 그래도 원래 사업 어떤 뉴타운 기본 계획에서 세웠던 모양대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 뉴타운인데요. 두 개 구역이 남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염리 3구역,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연 2구역이 있거든요. 사업은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아연 2구역이 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 분양안에 어쩌는 얘기가 있는데 아연 2구역의 분양 소식 같은 경우는 잘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되는데 뉴스에 나왔네요. 그래서 뉴스를 읽어봤더니 일단 지금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 사업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세입자들의 보상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헐고 새로 짓는 거 아니야, 기존의 낡은 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재개발 사업하고는 재건축 사업은 두 개는 다릅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한 법의 근원 자체가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노후한 주택을 헐고 새로 공동주택을 짓고 하는 부분들은 비슷하지만 법의 스탠스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부분이 세입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그냥 민간주택 사업 갖다가 토지 등 소유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헐고 새로 그냥 짓는 사업이다. 거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정부가 나서서 노후한 주택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니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만 일부 정부가 해야 될 걸 대신 하시는 거니까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 이런 것들을 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당신들이 하세요. 이렇게 좀 이 부분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집이 낡아서 내가 헐고 새로 집 지으는 거니까 세입자들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쪽에서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집이 낡아서 철고 새로 짓는 거니까 세입자들 임대 기간 끝나면 내보내고 헐고 새로 지으면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세입자 보상에 대한 의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정부가 이렇게 낡은 노후주택지들을 정비해야 되는 건데 공공이익을 해야 되는 건데 하기 힘드니까 민간 조합에다가 일종의 떠넘긴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대신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도 조합이 세워야 되고요.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이 구청에서 인허가권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뭐 영업 보상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가 살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에 대한 주거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재개발 사업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살고 있는 세입자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동네가 헐고 새 아파트를 짓나 보다 생각하지 이게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까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죠. 알려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그겁니다. 이제 이주 철거하는 단계에서 세입자들 명도,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가고 해서 건물들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런 보상 부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곤란한 철거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좀 진통이 되게 있는 상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철거를 당하는 입장에 세입자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담은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구나 싶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재개발 또는 재건축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같은 상황이 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 거점 전국에 250곳 조성하겠다.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제목, 타이틀을 찍어가지고 보도 자료를 받아서 기사들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원문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도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이제 이거거든요. 이건데 보면 이제 오늘 나온 건데 내용이 되게 많아요. 90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걸 뭐 짧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이번 글에서는 이번 뉴스 읽는 과정에서는 대략 요점 정도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는 요점 정도만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전체적으로 읽어보든가 또는 기회가 안 되면 읽어보지 않든가. 저는 출력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 허브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 공간 250곳이 전국에 조성된다. 자, 청년들을 위해 시세 50% 이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 상가도 조성된다.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뉴딜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뭐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말 그대로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다 망가진 지역들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말 그대로 철거하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형태로 가기 좀 힘든 지역들을 뭐 주택들을 다시 재생해서 뭐 소위 말하는 벽화도 그리고 뭐 이렇게 집은 알아서 좀 보수하면서 사시고 공공에서 채워드릴 부분은 좀 채워드릴게요. 뭐 이런 형태의 주거지 정비도 있지만 이번 보도 자료에서 나오는 내용은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면 회사들, 사무실 같은 거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장사하는 분들,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 높지 않게끔 좀 장기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전국에 250곳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의 핵심이네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좀 눈길 가는 부분 살펴보면요, 이게 뭐 해외의 사례인가봐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바르셀로나인가요? 프로젝트라 그래서 2002년에 쇠퇴한 도심 지역의 주거, 문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과 미디어파크, ICT 기업 등 지식 창출 산업을 접목시켜서 혁신 거점 공간을 육성한 사례. 아무튼 뭐 스페인에서도 바르셀로나의 뭐 이렇게 구도심 재생을 통해서 혁신 거점 지역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다라 그래요. 그리고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 같은 곳도 낙후된 창고 밀집 시설 지역에 기업 입지를 위한 사무 공간, 오피스 빌딩 등을 건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IT 기업이 입지해서 도시를 성공시킨 사례가 뭐 시애틀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독일의 팩토리 베를린 같은 경우도 베를린의 구도심 지역의 폐공장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창업단지를 조성해서 이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디에 하겠다? 전국에 있는 구도심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요.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의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좀 전에 봤던 스페인, 미국 시애틀, 그 다음에 팩토리 베를린 같은 지역 혁신 거점 250곳의 조성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일단 뭐 노력하겠다라고 큰 방향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혜택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지역들이 나오겠죠. 보도자료가 되게 길어요.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일단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길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인데요. 터세로이 사업이라는 것을 도입하나 봐요. 이게 뭔가, 이게 우리말도 참 좋은데 우리말이 한자에 익숙해서 그런가? 한자로 말을 조어를 만들어서 쓰는 게 익숙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참 낯설긴 하네요. 터세로이 사업. 뭔가 봤더니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회사, 사업자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전문가, 지역 청년,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터세로이 사업자, 일종의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가 이런 국토부가 이런 사업자를 터세로이 사업자 지정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면 터세로이 사업을 할 수 있대요. 터세로이 사업. 터를 새롭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지역들의 노후 건축물들 있잖아요. 낡은 집들을 우리가 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헐고 새로 짓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업무 누구한테 맡겨요? 대기업이나 이런, 물론 대기업들이 와서 이런 터세로이 사업을 하지도 않겠지만 보통 이제 지역의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쪽에 하겠지만, 그 업무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업무 자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업무 자체를 이 터세로이 사업자에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터세로이 사업자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의뢰를 하거나 주민들이 하게 되면, 여기 통해서 하는 리모델링 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공공에서 조성하는 주민 공동시설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에 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임시로 가서 거주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입주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공공이 지원을 하는 이런 지역 기반의 기업을 만들고, 여기에서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런 사업을 맡기겠다라고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하면, 그런 주민들에게는 또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임대주택 등이라든가 별도의 혜택을 좀 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좀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고자 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주택 관련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뭐 방법들, 뭐 자금 지원 어떤 식으로 할 거다 등등의 내용들도 포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죠. 도시 재생을 통해서 결국 지역 거점들 말 그대로 좀 자꾸 이게 서울이 너무 커지고 지방들은 되게 죽고, 이제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들을 좀 방지해 보겠다. 지방도 이런 거점들을 활성화시키는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 지역 청년들이 자꾸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찾아가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로드맵이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뭐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또 뭔가 기회가 있을지는 없는지 또 찾아봐야겠죠.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